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 27일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자정 12시 반을 넘겼는데요. 오늘도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재명 관련 뉴스 매일같이 빅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은 그거지 않습니까? 왜 분당에서 도망왔느냐. 그런 이제 방탄 치려고 도망왔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해경군 김혜경 여사가 아예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결국은 OBS에서 이 방영된 지금 이재명과 그다음에 윤영선 후보의 TV 토론에서 윤영선 후보가 바로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에서요, 이재명은 그동안 얘기한 대로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내용도 없고, 그리고 우리 이 개양 주민은 물론이고요, 우리 국민들에게도 동의할 만한 맞아, 이재명 말이 맞네, 그래, 그래서 나왔구나, 이러한 이 출마의 당위성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발언은 하나도 없어요. 재탕, 삼탕, 사탕만 하고 있어요. 흑수저라는 거, 그리고 흑수저인데 오직 실력으로만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 8년 최고도시, 그리고 3년 만에 경기도 최고 평가받는 광역도시. 이 8년과 3년 이 사이에요, 지금 이 범죄 행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대장동, 백현동, 선마 훅걸클럽,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경기도 지사 할 적에는 그야말로 창피한 법카 유용 의혹. 이거 실력과 역량 덕에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요, 부정부패로 썩은 정권을 틀어쥐고 말하자면 독재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3세계, 옛날에 중남미 이런데 얼마나 이제 부정부패가 많았어요. 바로 이런 한 몸에 다 지닌 사람이 이재명이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개항 발전의 가장 큰 문제가 김포공항 이전이다. 이거 김포공항 이전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고도 제한 좀 풀어주겠다. 그리고 개항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 같이 발전시키겠다. 그런데 판교 테크노밸리를 이재명이가 발전시켰습니까? 성남시장 할 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미 거짓말로 드러난 사실이에요. 경기도 차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판교 성남시장 차원에서 할 일이 없어요, 이 당시에. 그러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을 해본 사람이 하는 거고, 일은 해본 사람이 하는 거고, 누구나 약속할 수 있지만 실천하면 한 게 아니다. 그래서 계양을 바꿔가지고 인천을 바꾸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최고 도시로 만들겠다 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보니까 윤영선 후보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일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은요,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게 그게 옳은 얘기입니까? 차라리 아니한만도 못해요. 그리고 이러한 이재명에 대해서요, 첫 텃세, 그 다음에 철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선거가 아니다. 공정과 상식을 지켜야 하는 선거고, 25년째 개항을 지키고 개항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한 텃세와, 그리고 25일도 채 안 되는 철새, 그것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과의 선거, 그리고 20년간 송영길이라는 큰 정치인을 개항 구민이 키웠는데 결국 패은망당한 먹튀. 그 자리에 큰 정치인으로 성장했던 분이 금배지 방패 뒤에 숨어서 보신하겠다고 개항에 오셨다.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건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서요, 이재명 후보님 억지로 개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안 하셔도 된다. 개항의 일은 개항에 맡겨달라. 분당으로 돌아가라. 지난 20년 잃어버린 개항. 송영길 오선한 거죠. 저 윤영선과 개항의 힘, 집권 여당의 힘으로 진짜 개항의 미래를 열겠다. 저는 오로지 개항만 보겠다. 이거는 공감이 많이 와닿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윤영선 후보는요, 오늘 TV조선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내가 동네 명이다, 25년간. 그러면서요,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요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잘 치료해서 인천으로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각종 범죄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다가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도망쳐온 분이다. 서로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결국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나는 25년간 개항을 지킨 사람이다. 개항을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야방을 위해서 개항을 이용하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윤 후보는요, 개항 지역 발전 고민, 근데 개항을 이용하려는 사람. 그래서 개항 주민은 이 자존심이 이재명 후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당이기 때문에 이 개항 발전을 위해서 한 칼에 이 개항의 수건 사업을 다 해결하겠다.
그리고 왜 이재명이는 이렇게 개항에 와서 떠들고 해집고 돌아다니느냐? 그리고 김혜경 씨는 왜 안 보이느냐? 못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알아먹을 수가 없다. 예. 그리고 눈을 씻고 봐도 평가할 만한 이재명 공약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추경 협상이 지금 여야 간에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여당의 간사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야당 간사는 맹성규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래서 25일 날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은 10분 만에 파행이 됐어요. 왜? 맹성규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유인즉슨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받아줄 만한 요구사항이 있어야 받아주죠. 그러면서 이 맹성규 의원이 페북에 이러한 협상이 파탄된 관련 이유를 썼어요. 이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선 이 정부에서 편성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손실보전금 차등 지원, 이거는 추진한다. 예, 추진한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9조 원의 빚을 갚는 대신에 정부가 그 재원을 활용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경감을 위해서 7조 원 규모의 대출이자 전환에 따른 2차 보전 확대, 긴급 경영자금 제출 확대, 채무탕감 확대 사용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기재부가 이거를 아직도 검토해주지 않고 있다. 이래서 이거는 이제 파탄을 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댓글 폭탄이 터졌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 6시 30분까지 1500개의 댓글이 올라왔어요. 자, 뭐라고 올라왔느냐? 검수한박은 신속 처리, 소상공인은 죽든가 말든가. 또 우선 추경 통과시키고 소급 적용 등은 그 후에 논의하면 안 되냐?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주느냐가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핵심이다. 국민을 위한다고만 하지 말고 애원하는 국민들 좀 봐달라. 소상공인은 죽든 말든 남을 나라 선거만 생각한다. 선거 전에 나눠주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선거 더 어려워지니 선거 후로 미룬 것 아니냐.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머릿속에는요. 국민은 없고 당리당략만 있다. 그래서요. 이 추경안 심사 최종 여야 합의 타결이 지연됨에 따라서 결국 더 힘들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예요. 이러니까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지금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지금 오늘 보도에 보면 2개 TF를 지금 법무부 산하에 만듭니다. 자,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검수한박 대책이 시급하잖아요. 헌재 소송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헌법 쟁송 대응책 마련을 위한 개정법률 시행 대책 태스크포스, 이 2개를 만드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대서 특필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검수한박 관련 이 헌법 쟁송에 관한 TF, 이 TF 팀장을 누구를 시켰느냐? 과거 통진단 해산에서 해산 이 판결 내릴 때요. 헌법 쟁점 연구 TF 팀장을 맡은 사람이 당시에 그러니까 우연정당 팀장을 맡은 사람이 이번에 헌법쟁점연구 TF 팀장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맡은 이번에 이제 지금 이 맡은 김서구 서울고법원 검사인데요. 이번에 이제 헌법쟁점연구 TF 팀장을 맡았는데 그 당시 우연정당 TF 팀장으로 참여했던 경력이 있어요. 이론에 굉장히 밝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법무부 검찰제도 개선 TF가 파견 검사를 했고 2014년도에는 법무부 검찰제도 개선 기획단장으로 인해서 형사사법제도 관련된 법리에 굉장히 능통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 헌법쟁점연구 TF는요.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그 다음에 우연재판 실무 아주 중요한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개 TF는요. 전부 다 법무부 차관 아래가 아니라 검찰국장 산하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서구 팀장 휘하에는요. 검사 3명이 합류합니다. 한상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 그 다음에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 이렇게 3명이 뭐라고 그럴까요?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서구 팀장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법령제도 개선 TF 팀장에는 윤원기 춘천지검 형사 2부장이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대검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 이런 것을 거쳐서 이 윤 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다음에 조국 장관,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각각 일했던 기획통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 검사 3명이 합류하는데요. 김태훈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최형규 대전지검 검사, 정윤식 동부지검 검사, 이런 분들이 팀 1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TF가 말이죠, 이 검사안박과 관련된 이 우연 심판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검에서도요, 지난달에 우연 대응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법무부가 검사안박과 관련된 이 TF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예, 지금 대검에서는 지금 이원석 총장 직무대리가 지금 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오늘 확대 간부에서요, 사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중요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사건 처리 지연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개정법 관련 헌법 쟁송에 대해서도 면밀히 대비해달라. 그리고 개정법의 문제점만 탓할 수는 없으므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기관 협의와 협업을 진행하고 후속 법령을 철저히 정비해야 된다. 개정법 시행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각자 위치에서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검 차장,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 아주 이 상호 협조가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그동안의 양산 사저, 도대체 이거 누가 샀지? 굉장히 궁금이 많았는데요. 역시 전직 대통령 사저 매입 왕이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입니다. 그래서 MB 대통령 사저도 샀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도 샀고, 이번에 말이 많은 양산 사저도 샀어요. 내리 샀어요. 내리 3개를. 자, 그러면 이분은 누구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홍성열 회장은요, 이 전직 대통령 사저를 싹쓸이 했는데, 2001년도에 금천 가산동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형 아울렛 매장인 마리오 아울렛을 열어가지고요, 아주 크게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1980년 마리오 상사를 맨 먼저 설립한 뒤에 85년 니트 브랜드인 까르뜨니트라를 이런 브랜드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요, 국내외 시장에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션 1세대의 리더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요, 박근혜 전 대통령 매입 가격은 사저는 67억 원, 그리고 이 MB 대통령 사저는 111억 5,6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양산 사저의 경우에는요, 한 17억 정도를 더 주고 팔았다, 이런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이거 뇌물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왔는데 26억 1,600여만 원에 샀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떤 인연인지 이거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거래를 했거든요. 공인 회계사를 끼지 않고. 그래서 이 마리오 아울렛 회사 측에서는요, 회장 개인 일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알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직 대통령 사저, 이 세 곳을 내리 산 걸로 봐서는요, 나름대로 개인적인 뭐라 그럴까요? 내가 산 집이 전직 대통령 집이야, 이런 집에 대한 자부심, 또 이 히스토리,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본인의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의 어떤 이 자긍심이랄까요? 이런 것도 작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와 매입대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강남 주택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다가 마침 이 금매로 나와가지고 사게 됐다. 그래서 투자 목적, 그리고 정치권과 인연, 이런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혀진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매매와 관련해서는요, 전두환 대통령의 큰아들 전재국 씨로부터 경기도 연천에 있는 허브 테마파크인 허브 빌리지를 마리오 아울렛 법인을 통해서 115억 원에 지난 2015년도에 산 바 있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주택은 아니지만 내내 뭐 전직 대통령 아들 사업체니까, 이 홍영걸 이 회장의 경우에는요, 어떻든 간에 홍성열 이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이 주택, 이런 걸 사는 것이요, 이 굉장한 본인의 뭐라 그럴까요, 취미 생활이라고 볼 수 없고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관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소유권 이전 접수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궁금했는데 결국은 좀 비싸게 사긴 샀지만은 이제 그 누가 샀는지에 대한 의혹은 이제 하나 풀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싸게 샀느냐? 뇌물 아니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첫째로 이 부동산업계에서는 대통령 집 아니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대통령 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조금 더 웃돈이 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이 문재인 대통령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주변의 집값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더 비싸게 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집이기 때문에. 예. 자, 이거 하나 이외에는 별도로 이 언론에서 나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의혹이. 자,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요. 트윗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지지자들이 화들짝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 트윗 올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좋아요를 누르게 한 이 글이 사라졌어요. 바로 뭐냐?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이면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통령 지지자예요. 이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는 닉네임인데 이분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지난 25일 날. 뭐라고 올렸냐? 어제 양산 사저에 가서 문푸아의 인증샷 올리는 박영선을 보며 대통령을 자꾸 정치에 호출하는 것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런데 연희가 방문한 사진을 봤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전히 현실 정치의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문푸의 모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트윗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다가 좋아요를 딱 누른 거예요. 이게 이제 온라인에 쫙 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부 네티즌들이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은 박영선 전 장관의 방문을 정치적으로 본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들이 뭐 좋은 해석, 나쁜 해석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트윗 작성자가 이 트윗을 지워버렸어요. 그러면서 2번에 걸쳐서 입장문을 올렸는데 대통령께서 제 글에 좋아요를 누르신 건 100% 실수다. 방문객을 폄하하고 본인을 높이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실 분이 아니지 않냐. 재미있는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언급할수록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는 일이니 자제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해당 글을 삭제함으로써 대통령님의 실수를 바로 잡아들였습니다. 하하하. 비서실은 나중에 차 한잔 하시라. 예, 또 이런 글도 올렸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긍정과 부정의 이 댓글, 이 파동들은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요즘 지금 양산 사저에 말이죠. 전직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 거의 매일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일종의 뭐 예양 표시라고 하는데 아직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민감한 정치적인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 좀 소소한 일상생활 중심의 메시지만 나오고 있어서 그냥 다행이다 싶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왜냐하면 지금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는 메시지가 그동안에 보면 우리 국민의 정서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감한 시기에 또 동떨어진 메시지를 내면 민주당에 그러지 않아도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전패한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들 그런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자제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좋아요 하나 누르니까 또 이걸 가지고 또 지금 이 분열될 우려가 있으니까 아예 글을 지워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감한 게요. 지금 박지원 대 박지현. 그래서 민주당의 내용이요. 지금 굉장히 크게 번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서 댓글 하나 잘못 올리고 또 글 하나 잘못 올리면 지금 심각해져가는 내용에 불이 붙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고 심야 방송 하나만 더 해드리고 오늘 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심야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